냉장고 문을 여는데 왜 북한이 흔들렸을까요? 한국에 정착한 자식이 영상통화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나나가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있지. 맛이 없어서 오래 놔뒀어. 안 먹을 정도야. 그 말 한마디에 북한의 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음식 자랑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북한 체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그 순간입니다. 핵도 아니고 제재도 아니고 바나나가 든 냉장고 하나가 체제 전체를 흔들었어요. 왜 하필 냉장고였는지, 왜 드라마로는 안 됐는데 영상 통화 한 번이 됐는지 오늘 그 구조를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이명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따져봅시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었는가, 그 알미 왜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가, 그리고 영상 통화 한 번이 어떻게 그 구조 전체를 무너뜨렸는가, 이게 단순한 탈북민 증언 하나가 아니에요. 이 안에 북한 체제가 어떻게 주민들의 인식을 통제해 왔는지, 그리고 왜 그 통제가 냉장고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주류 언론이 이 부분을 잘 안 다루는 건 탈북민 개인 스토리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긴 구조가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몰라서 체제가 유지된 게 아닙니다. 알 수 없도록 설계된 구조 때문에 체제가 버텼어요. 그리고 그 구조가 무너지는 방식은 핵 협상도 아니고 군사 압박도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어요. 이명 씨는 함경북도 해산 출신입니다. 북중 국경 지역이에요. 그나마 한국 물건이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는 곳이죠. 2018년 6월 27일 남편 등에 업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었거든요. 그 몸으로 그 국경을 건넌 겁니다. 그분이 인터뷰한 날이 한국에 도착한 지 꼭 8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본인도 진행자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날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럼 이명 씨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을 어느 정도나 알았는지부터 짚어봅시다. 북한 국경 지역, 특히 해상 같은 곳에는 한국 물건이 조금씩 흘러들어왔습니다. 전자제품이 특히 인기였어요. 삼성 인덕션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전기가 없어요. 일반 주민은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 때 하루 이틀 불이 들어오면 그때 잠깐 쓰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인덕션이 집에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 못 쓰는 상황. 이게 상징이에요. 한국 물건이 있다고 해서 한국을 체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소유와 경험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삼성이 좋다는 걸 압니까? 써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설명해줘서 압니다. 중국 사람들이 선물로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한국 전자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세계에서 제일이야. 그 말 들으면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써보고 좋구나가 아니라 설명 들어서 좋은 거로 아는 겁니다. 체험 없이 입소문만으로 형성된 인식이에요. 이게 딱 장님 코끼리 만지는 구조예요. 코끼리 전체를 못 보게 막아놓고 꼬리 하나 잡고 중국 사람 설명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꼬리라도 잡을 수 있게 된 건 체제 입장에서는 이미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면 꼬리 잡은 사람은 코끼리 전체가 궁금해지거든요. 그 궁금증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지상파 보도만 보면 북한 주민이 한국을 모른다고만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압니다. 어느 정도는요. 근데 그 알미 작동하지 않도록 만든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만 믿을 수 없게, 보지만 진실로 익히지 않게. 이건 단순한 정보 차단이 아닙니다. 인식 자체를 재구성한 거예요. 북한 당국이 선전해서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국 체제의 성과를 과장해서 보여주고 외부 세계도 그렇게 과장된 거라고 주민이 스스로 결론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보가 들어와도 필터링이 됩니다. 저것도 선전이겠지. 이 필터는 정보 자체를 막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면 정보는 막아도 틈이 생기는데 인식 필터는 틈이 생겨도 그 틈으로 들어온 진짜 정보마저 가짜로 읽어버리거든요. 음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초코파이 이야기입니다. 이명 씨 가족이 북한에서 매장을 했습니다. 슈퍼마켓이에요. 24시간 운영했어요. 밤 2시에 문 두드려도 팔았다고 합니다. 그때 개성공단이 가동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들어왔어요. 라면도. 아이들이 매장 앞에 와서 초코파이 달라고 조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명 씨가 그 시절 기억을 아직도 선명하게 한다고 해요. 근데 2015년인지 16년인지 개성공단이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고요? 물량이 줄기 시작했어요. 값이 올랐습니다. 배로 올랐어요. 그 다음엔 물건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명 씨 기억에는 초코파이 한 개를 중국 돈 2원에 팔아봤다고 해요. 그때 쌀 1kg가 3원이었습니다. 한 개당 2원이에요.
과자 한 개가 쌀값에 육박한 겁니다. 그래도 팔렸어요. 왜냐고요? 먹고 싶으니까요. 이건 경제 법칙이 아니에요. 결핍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매장 앞에서 초코파이 달라고 울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이명 씨가 지금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물건이 없어서 팔 수 없는데 아이가 울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명 씨는 그때 그 아이들을 지금도 생각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었지만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한국 물건이 실제로 손에 잡히는 유일한 창구였어요. 그 창구가 정치적 결정 하나로 막혔고 값이 폭등했고 아이들은 울면서 매장 앞에 섰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누군가가 서명한 결정이 현장에서는 아이들 눈물로 나타났어요. 이 비용을 계산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그 계산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건 지금도 물어볼 만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이명 씨는 탈출 전까지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2층 집, 풍성한 식탁, 잘 차려입은 사람들 다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홍보겠지. 북한에서도 영화 찍을 때 잘 사는 것만 나오고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평양 영화 촬영거리에서 만든 작품 보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지. 진짜 일반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못 사는 집이 나와도 2층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명 씨는 저건 진짜 너무하게 홍보한다고 생각했대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양 영화거리에서 촬영할 때도 먹는 거 다 잘 나오는 거 홍보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국도 그렇겠지. 일반 사람들 수준이 저렇게 됐구나 하는 건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교한 통제인지. 자국 체제의 거짓 선전에 수십 년 동안 단련된 사람은 타국의 진짜 정보도 선전으로 읽습니다. 이건 우민화가 아니에요. 인식론적 감금이에요. 진실을 눈앞에 들이밀어도 진실로 익히지 않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보고도 못 믿는 게 아니라 보는 방식 자체가 바뀐 거예요.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명 씨가 2층 집을 보고 홍보라고 생각한 건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분이 배운 방식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바로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주민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 주민이 어리석게 보이도록 세팅한 쪽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는 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뚫었냐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2016년 전후로 탈북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국경 지역 주민들이 중국 쪽 신호를 잡아서 한국에 먼저 간 가족들과 통화하고 돈을 받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다 결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명 씨 본인도 2010년부터 브로커 역할을 했어요. 한국에 먼저 온 분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한테 돈 보낼 때 중간에서 받아주는 역할이요. 10년 가까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진짜로 잘 산다는 목소리를 계속 들었지만 그냥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북한 당국이 전자장벽을 쳤습니다. 전파 차단이 아니에요. 전자장벽이에요. 중국 신호가 국경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이쪽 신호가 저쪽으로 못 넘어가게 보이지 않는 전자장벽을 세운 겁니다. 물리적인 담장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화로 연결되니까 이번엔 전자로 담장을 또 쳤습니다. 담장 위에 담장. 총위의 전파 차단기. 이명 씨도 그걸 경험했어요. 한국에서 보내준 핸드폰을 들고 신호를 잡으려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 폰이 그냥 무용지물이 됐다고 합니다. 6개월을 연락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자장벽을 뚫을 수 있는 더 고급 전화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중국 돈 1,500원에 샀어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샀습니다. 왜요? 그 전화가 영상 통화가 됐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를 보는 동안 그쪽은 그 전파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전파까지 막아야 체제가 유지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사람들은 1,500원짜리 폰을 샀어요. 그 폰 하나로 장벽 2개를 뚫은 겁니다. 그런데 체제는 왜 하필 영상통화를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영상통화가 되기 전까지 상황을 보면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래 헤어진 가족끼리는 목소리만으로 서로를 못 알아봐요. 엄마들이 수년 만에 전화 받고 이게 내 자식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했냐고요? 너네 할머니 이름이 뭐냐?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옆집에 누가 살았냐? 이렇게 인증을 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통과해야 돈을 보내줬어요. 이게 2016년 이야기입니다. 21세기에.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근데 그 코미디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웃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목소리로나 잘 살아라는 말은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드라마 이야기 들었잖아요. 홍보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 목소리로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진짜겠어. 과장하는 거겠지. 이렇게 필터를 씌우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선전에 노출된 사람의 방어 기제예요. 그런데 영상이 켜지는 순간 그 필터가 작동을 못합니다. 왜냐고요? 영상은 서사가 아니거든요. 말은 서사예요. 말은 편집이 가능해요. 과장도 되고 축소도 되고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잘 살아라는 말은 선전문법으로 익힙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선전문법을 씌우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냉장고 문이 열리는 건 서사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카메라가 냉장고를 향하고 문이 열리고 바나나가 보이는 그 순간 편집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진짜가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저건 홍보겠지 라는 필터가 냉장고 문 한 번에 우회된 겁니다. 서사를 불신하게 만들었지만 이미지는 막지 못한 거예요. 영상 통화가 나오기 전에 그 길목을 막았어야 했는데 막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한국에 자식들이 있는 집 부모들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어요. 부모들은 자기가 잘 사는 걸 안 보여줬습니다. 자식이 부러워할까봐 자기는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에 남은 자식한테 그게 보이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가리고 통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요, 열에 10명 다 보여줬습니다. 예외 없이. 엄마, 나 지금 나라에서 준 집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서 냉장고 문 열어요. 바나나가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맛이 없어서 오래 놔뒀어. 안 먹을 정도야. 잠깐만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바나나가 뭔지 압니까? 바나나는 그냥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극소수 특권층이나 만지는 겁니다. 일반 주민 입장에서 바나나는 존재는 알지만 먹어본 적 없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선 자식이 냉장고에 넣어두고 맛이 없어서 오래 뒀다고 안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말이 북한의 부모한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드라마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홍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중국 사람이 설명해줘도 직접 체험이 없으니 실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지금 나한테 영상통화로 냉장고 안을 보여주면서 바나나 맛없다고 합니다. 이건 홍보가 아니에요. 이건 선전이 아니에요. 이건 내 자식이에요. 바로 이 순간이 수십 년짜리 인식론적 감금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드라마로 못 들은 걸 냉장고 영상 통화 한 번이 뚫었어요. 왜냐면 드라마는 제작된 이미지지만 자식 얼굴은 진짜거든요. 북한 체제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없었던 신뢰의 원천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왜냐면 부모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부모가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이웃이 있어요. 영상통화는 1대1이지만 그 내용은 퍼집니다. 누구 집 자식이 냉장고에 바나나를 놔뒀다는 이야기는 골목 전체로 번져요. 드라마보다 훨씬 빠르게. 북한 당국이 전자장벽을 치고 드라마를 선전으로 익히게 만든 건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냉장고 영상통화는 개인 대 개인이에요. 공식 채널이 아니에요. 국가가 검열할 수 있는 방송국을 통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수천, 수만 가정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면요. 각각의 어머니가 각각의 딸한테서 냉장고를 봤다면요. 체제는 그걸 한꺼번에 차단할 수가 없어요. 전자장벽은 신호를 차단하지만 이미 본 사람의 기억은 차단하지 못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군의 핵 억지력이 아니에요. 제재연대도 아니에요. 바나나 든 냉장고 영상 통화 한 번이에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예요. 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 사람이 내 자식이니까. 전자장벽을 아무리 쳐도 1,500건짜리 폰이 나오고 영상이 터지고 냉장고 문이 열립니다. 이명 씨가 한국에 오겠다고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매장 운영하면서 외상을 줬는데 몇 년이 지나도 돈을 안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고 했더니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남편이 왜 대꾸를 안 하냐고 따졌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쇠파이프 같은 걸 들고 왔어요. 이명 씨는 오토바이 막으려다 본인이 맞았어요. 팔이 세동강이 났어요. 병원에서 찍어보니 부러진 게 아니라 끊어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돈을 써서 법에 갔어요.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고요? 이명 씨는 소아마비가 있으니까 다리가 약하다, 스스로 넘어진 거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장애인이 폭력을 당하고 가해자는 빠져나가고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넘어진 거라는 판결을 받는 나라. 이게 이명 씨가 살던 곳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를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 감각, 그게 정확해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과 권력이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장애인은 없었습니다. 한국에 먼저 간분들이 오라고 했을 때 그냥 거짓말이겠지? 노님이나 잘 살아라. 이랬던 이명 씨가 그날 이후 결심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은 여기서 못 살겠다. 남편 등이 업혀 압록강을 건넜어요.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게 일반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몸으로 건넌 거예요. 그 결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몸을 움직인 겁니다. 지금 이명 씨는 한국에서 중증 장애 판정을 받고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 수술도 2번 받아서 지금은 자유롭겠습니다. 북한에서 스스로 넘어진 거라는 판결을 받았던 그 팔이 한국에서 2번 수술을 받고 다시 쓰이고 있어요. 이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팔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이명 씨가 이 인터뷰를 한 날로부터 생각해 봅시다. 2018년에 왔으니까 한국에서 8년을 살았어요. 8년 동안 팔 수술 2번 받았고 장애 지원 받았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8년이 북한에서의 몇십 년보다 낫다는 게 이명 씨 본인의 평가예요. 이걸 체제 비교의 승패 이야기로 쓰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게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북한 체제는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작동했어요. 드라마를 홍보로 읽게 만들고 중국 신호를 전자장벽으로 차단하고 목소리마저 끊으려 했습니다. 전파를 막고 이미지를 불신하게 만들고 주민들이 스스로 진실을 거부하도록 수십 년을 세팅했어요. 그런데 전자장벽을 뚫는 폰이 나왔고 영상 통화가 됐고 자식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체제가 막을 수 있었던 건 정보였어요. 체제가 막을 수 없었던 건 관계였습니다. 내 자식이 보여주는 냉장고는 차단할 수가 없어요. 드라마는 선전으로 익혔지만 자식 얼굴은 선전으로 익힐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쌓인 인식론적 감금이 냉장고 문 하나에 무너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매일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전자장벽이 있어도 1,500원짜리 폰이 나오고 오늘도 어딘가에 어머니가 자식의 냉장고를 보고 있어요. 그 장면 하나가 협상 테이블 10번보다 더 많은 걸 바꾸고 있습니다. 체제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더 높은 전자장벽을 치고 더 강한 처벌을 하고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게 버텨지는 동안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명 씨처럼 팔이 끊어지도록 맞아도 법에서 스스로 넘어진 거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냉장고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짜리 체제를 무너뜨리는 증거입니다. 이걸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